안녕하십니까. 작은 책방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딱 100일만 미쳐라는 책입니다. 딱 100일만 미쳐라. 지은이는 하석태 대표님이시죠. HST 그룹의 대표이사로 계신 하석태. 아마 성함에서 그 이니셜을 딴 것 같아요. 비즈니스 스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하석태님 대표 저자이자 하석태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세일즈계의 전설이라고 불린 그런 사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예전에 이제 접하고 도서 리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굴곡의 인생을 거쳐서 성공에 대한 굉장한 의지, 그리고 의지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 성공의 목표에 대한 어떤 멘토로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그 하석태 대표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부터,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어린 시절에서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저번 시간에 리뷰해드렸죠.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 책에서 쓰여 있는 것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공이라는 결실을 이루고, 그 성공이라는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고난과 힘든 지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어떤 그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고, 가장 비슷했던 점은 그러한 비전을, 앞으로의 비전도 역시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최고의 한마디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선 한번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끊임없는 그 의지를 발현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라는 생각을 굉장히 드는 책이죠. 어렸을 때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초반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나는 가난과 열등감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소심하고 존재감이 없는 초라한 아이였다고 본인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 초라한 아이에게 격려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 속에서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고등학생 때 이제 그 과정에 따라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반항아, 문제아를 낙인 찍히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미래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내 주위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나는 불우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본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그 사회 밑바닥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 조금씩 직책이 생기고 그렇게 창고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참 좋았는데 그러한 일도 이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또다시 어떤 그 사회의 큰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어린 시절을 쭉 보내고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생도 이제 그 야간 대학교를 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대학생의 어떤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야간대 대학생의 시절에서 한 번은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공부가 적성에도 맞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라는 것에서 내 삶의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운동, 지금으로 얘기하는 어떤 노동혁명에 대한 그런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저희 선배들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데모를 하는 그런 대학교 때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데모를 주동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걸기하는 어떤 그 노동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갔다가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 심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H생명이라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그 신입사원 공고를 낸 일을 이제 가지고 부모님께 속인 거죠. 나는 이 그 서울에 있는 이 보험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근데 그 면접 보는 날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갔다가 실제로 간 김에 한번 보자고 해서 그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명보험회사에 합격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런 기회가 여기서 이제 딱 나타나게 된 거죠. 어쨌든 서류와 면접에서 합격을 하고 그 생명보험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혹시 내가 어떤 사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결정들이 지금 있나요? 세상에는 사소한 어떤 결정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의 핑계로 어떤 인연이 되어서 결정이 된 일도 자신의 인생, 지금 우린 이 책을 읽으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어떤 우리나라 전설의 셀러리맨이 되기까지의 첫 시작은 사회운동 그 데모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면접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니까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떤 명확하게 찾는 것보다 지금 현재 주어진 나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 그렇게 서울의 보험회사를 들어갔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저도 좀 이런 성격인데 부탁을 잘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누구나 어릴 때부터 부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오줌을 누면 찝찝하다고 빨리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한 요구하기라고 해야 하나? 그러한 요구하기를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원래는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 일을 어느 순간 잘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원래 잘했던 건데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 이제 하석태 대표님도 보험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영업직 셀러리맨이 해야 될 가장 적극적인 마인드, 행동력과 실행력이 이때는 없었던 거예요. 체면치레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타고난 셀러리맨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전설의 셀러리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의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타고났을 거야. 저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저렇게 관계를 맺는 걸 잘하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처음부터 외향적인 사람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전설의 셀러리맨이었던 하석태 대표님은 본인은 내향적인,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셀러리맨이라는 일이 자기의 적성에는 잘 맞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게 이렇게 3개월 동안 그냥 서울 구경만 하는 어떤 서울에 놀러온 관광객처럼 할 일 없이 많이 돌아다니다가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딱 발생하는 일이 생기죠. 그날도 이제 산에 등산이나 하자, 운동이나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뭐 영업하러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산을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중턱에 절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절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천배를 드리는 어떤 그 절에서 하는 행사, 어떤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1000배, 뭐 보통 108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절을 그만큼 많이 못 해봤는데,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하석대 대표님도 한번 해보자. 땀을 쫙 빼고 내 육체를 혹사시키면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도를 했다가 500배가 넘어가면서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졌는데, 그때 마침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계속 1000배를 계속 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나이 든 할머니보다 이 젊은 사람이 못할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1000배를 그 할머니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땀을 피오듯이 흘리고 1000배를 마치고 나서 옆에 1000배를 마친 할머니에게 말을 건 거예요. 어떤 동료감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할머니 저기 1000배 하시는데 야 정말 힘드셨죠? 라고 하니까 이때 할머니의 대답이 이 하석태 대표님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한마디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때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총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나는 오늘이 이 100일째의 마지막 날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1000배 기도를 100일 동안 하셨다. 와, 그 힘든 1000배를 매일매일.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이 힘드셨다가 100일쯤 하니까 안 힘들더라. 총각도 매일 하면 안 힘들다 라고 할머니한테 말을 들은 거예요. 3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석태 대표님의 말이, 순간 그 말씀이 쇠망치가 되어 내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 같았다. 어땠을까요? 이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가족을 위한 어떤 기도였겠죠. 염원이었을 거고, 그러한 할머니의 100일 동안의 1000일 그 1000배 기도. 이때 하석태 대표님이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왔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고 끊임없는 나의 그 의지가 있었던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자신이 일단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어떤 일을 100일 동안 꾸준히 한 일이 있었던가,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학생이면 공부가 되겠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본인의 사업에 대한 그 자기 개발, 그리고 회사를 위한 개발. 과연 우리는
이렇게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한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석대 대표님이 했던 일이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결심. 페이지 40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확실히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100일만큼은 어떤 병명도 핑계도 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보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자. 하지만 지금 내가 100일만큼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그 어떤 핑계 없이.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일단 세일즈맨이니까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3사람을 만나고 그 3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 나는 50군데 이상을 방문하고 그리고 전화도 하루에 30통 이상 걸고 이런 몇 가지 리스트 본인이 지금 업에서 해야 하는 리스트죠. 학생이면 내가 이 공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계획표 같은 것처럼 비즈니스맨 아니면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어떤 하루의 계획들 매일 해야 되는 계획들을 쭉 리스트를 정하고 100일 동안 어떤 핑계 없이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획할 때 반드시 우리는 결심해서 행동을 계획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난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멋진 몸짱이 될 거야. 나는 이제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심에 따라 우리는 그 행동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결심이란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결심을 하면 그 행동 계획이 없는 생각만 있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작심삼일은 반드시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 평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100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삶에서 가장 뜨거웠던 어떤 100일 물론 꼭 100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무언가를 기억하나요? 그리고 그게 과연 나는 정말 그만큼 뜨겁게 불태웠어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100일을 보내게 되죠. 사실 그러한 100일 동안에는 급하게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죠. 무엇보다 100일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100일이 끝나는 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영업 실적은 항상 꼴찌였고 100일 동안도 꼴찌였는데 100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이 책의 모든 것을 본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행동 목표를 바로 우리는 실행에 옮길 수가 있죠. 초반에는 그 의지가 조금 불타올랐을 때라 열심히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또 지치고 중반에 오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꾹 참고 100일만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켈리체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켈리체 회장님이 자신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삶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처음 했던 일이 굉장히 단순한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단순한 사실, 분명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죠.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처음부터 똑같은 출발선에서 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좀 뒤에서 출발하는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만큼 그걸 따라잡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발효될까?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썩게 될까? 그건 이건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썩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발효될 수 있는 건가요? 발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듦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출세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냐? 5년을 똑같이 미친 듯이 한 후에 나는 출세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까 보신 그 100일 동안의 그 맹렬한 어떤 행동들이죠. 100일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100일처럼 하던 일을 5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년. 100일이 지나고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5년을 계속 유지했던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팔았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어떤 믿음을 벌써 주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보험 상품이든 아니면 그 어떤 상품이든 살 것 같습니다.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자, 그렇게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 바로 그것이죠. 처음에는 자존감, 원래 영업과 샐러리라는 것이 이 사람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꼭 그것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떨 때 많은 자존심과 어떨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말을 통해 더 이상 자존심을 상할 수 있으나 내 자존감을 해칠 수 없다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께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나를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자존심은 나를 남과 비교해서 우월성을 갖는 감정이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은 많죠.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은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자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전 제 자신 그리고 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성공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석태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법칙은 무엇인가? 여기서 벌써 성공의 법칙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된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성공의 법칙을 조심스럽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좋습니다. 성공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성공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성공 습관이 형성되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의 습관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꿈. 그 꿈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진 꿈은 목표가 된다. 우리가 흔히 너의 목표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저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는 그런 것은 목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22년에 이런 수치가 가해진 정확한 목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아이들을 가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라는 건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의 기한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기한이 정해진 꿈은 첫 번째 목표가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플랜, 계획이 된다. 2020년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목표가 생겼다면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각 달별로 그것을 잘게 나누어서 계획을 짜는 것, 그것이 바로 계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표가 되고 계획이 생긴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면 행동이 된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성공의 습관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성공에는 첫 번째, 꿈을 가지고 그 꿈에 기한을 둬서 목표를 만듭니다. 이러한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행동이 됩니다.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 나가면 그것이 곧 성공 습관이 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100일이라는 시간을 나누어서 꾸준히 반복한 것,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성공 습관이라는 것을 본인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겪으신 것 같아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꿈과 목표라는 것만 가지고 나갈 수는 없겠죠. 딱 100일만 미쳐라. 잘 미쳐지지 않는다면 미친 척이라도 해라. 잘 미쳐지지 않는다면 미친 척을 해본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 웃음도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어떤 이야기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그럼
친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호한 결정이라는 부분과 그 결정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놀라웠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공통적인 어떤 그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느낀 부분이었는데,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를 보면 보이시나요?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딱 100일간 미쳐라의 하석태 대표님은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라클 모닝의 저자였던 할 엘로드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에 기한을 두면 목표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꿈을 어떻게 찾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못 찾겠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설정을 하는 거죠. 꿈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내가 꿈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택 혹은 설정을 해버리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있는 것들로부터, 그리고 내 눈앞에 당장 시작된 작은 것들에게 그 꿈을 설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할까요? 학생이라면 학업 혹은 전공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업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있는 업무,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저 같은 일반적인 어떤 자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의 목표를 그냥 그 자체를 꿈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성공 혹은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분명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성공을 만들어 가면서 분명히 내가 가진 확실한 꿈과 목표를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책의 후반부, 즉 190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께도 조언이 될까 할 수 있는 말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일을 그만두고 싶다,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슴이 뛰는가? 둘째, 경제적으로 이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3년 후의 비전을 확실하는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라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 우물을 팔아 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러죠. 가슴도 뛰지 않고 하기는 싫지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가슴도 뛰지 않지만 3년 후에는 비전이 있는 일이다 그러면 해라. 경제적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3년 후까지도 어떻게 보면 비전이란 부분이 확신은 없지만 나 이 일에 가슴은 뛴다면 그래도 해라.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전부 다 아니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해도 좋다. 어떤 우리 인생의 지침서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내가 진정 그 고난과 힘듦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 겪고 나서 그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잘 적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결정이라든가 어떤 마음의 힘듦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딱 100일 정도 정말 미친 듯이 살아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큰 마음의 상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100일만 딱 미쳐보고,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00일 동안 미쳐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석태 대표님의 딱 100일만 미쳐라. 오늘 작은 책방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100일 동안 함께 어떤 미션을 가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떤 100일 미션을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작은 책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